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자, 지브러시를 활용해서 그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뚱이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생김새도 재미있고 그 모델링 하는데도 결과물이 또 좋게 나오고 실제 또 3D 프린터로 뽑았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 주인공 스폰지밥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어, 지스피어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델링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 프리퍼런스에 가서 이니탈라이즈 지브러시를 초기화를 시켰고요. 자, 좌측에 여기 메뉴바에 있는 그 텍스처를요 좌측에 이렇게 도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텍스처 어프가 있잖아요. 자, 거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폰지밥을 열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스폰지밥 뚱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그 Add to Spotlight가 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진이 불러들여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 팔레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동그란 팔레트는 뭐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진을 가운데에 있으면 좀 작업하기도 불편하니까 좌측으로 이제 옮겨 주시는데 옮기실 때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 바깥쪽 요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은 알아서 팔레트가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그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을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크기를 또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오퍼시티가 있어요. 자, 요거를 또 이용하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투명하게 이제 된 상태에서 자, 이 팔레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Z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Z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팔레트가 나타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림 전체를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시려면은 Shift와 Z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온오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스피어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Z키를 눌러서 일단 가운데로 놓고 크기를 이렇게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Z키. 자, 그리고 여기 심플 브러쉬에 이제 툴을 눌러주고요. 자, 지스피어를 꺼내주도록 합니다. 자, 클릭, 드래그. 자, Shift 키를 누르면 스냅이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X키를 눌러서 대칭이 되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을 배로 삼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위쪽을 바라보는 형태가 되겠죠. 자, 좀 사진이 좀 선명한데 다시 Z키를 눌러서 오퍼시티를 좀 더 흐리게 처리를 해줄게요. 일단은 외곽이 필요한 거니까 다시 Z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좀 바라보게 하고요. 자, 가운데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요 색상은 재질을 스킨 그 재질을 맥캡 그레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W키가 무브거든요. 그래서 무브를 이용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양을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시 Q 그 다음에 W 눌러서 쭉 올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팔이 나올 거니까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다시 Q, 다시 드래그. 자, 쭉 내려주면 되겠죠. 자, 대충 비례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바뀔 때가 있는데 투명하지 않게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작업이 끝날 때마다 키보드 A키를 눌러서 결과물에 이상이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위치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팔을, 양팔을 벌려야 되니까, 무브 키를 이용하면 요 가운데에 그렇게 본이, 하얀색 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돌릴 때는 무브를 이용하시면 돼요. 무브. 이렇게. 자, 다시 A키. 네. 조금 더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작게. 팔을 벌리고 있는 상태로 모델링을 해야지 작업을 하기가 편하고요. 나중에 포즈를 잡거나 그 다른 3D 프로그램에 넘겨서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링잉을 할 때는 팔이 벌려진 상태로 항상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Q를 눌러주고요. 드로우를 눌러서 다시 한번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드래그 할 때 Shift 키를 이용하면 같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Shift 키 누르지 않고 적절하게 모양을 잡아주고, 자, W 키. 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은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무브 이용해서 약간 앞쪽으로 이동이 되게 해주고요. 만약에 관절이 필요하다면은 드로우 상태에서 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관절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또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일. 요거는 스케일, 이런 그 줌인 줌아웃이잖아요. 그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요 크기를 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제 뽑아야 되겠죠. 자, 밑에서 바라본 형태 드로우. 자, 여기서 또 클릭. 자, 요거는 이제 관절이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클릭. 네, 그리고 나서 더블 키를 눌러서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가 상당히 짧네요. 자, A키 눌러서 또 결과물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형태가 나왔고요. 또 옆에서 또 한번 조정을 해야 되겠죠. 팔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G스피어 형태는 완성이 됐고요. 다시 그 Z키를 눌러주고 스케일을 조절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자, 오퍼시티도 다시 좀 원래대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참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델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스culpting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키보드에 자, A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기본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각이 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어댑티브 스킨이 있는데, 요거를 좀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그 다이나메시 리졸루션이 기본으로 256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를 0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프리뷰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덴서티가 자 2단계인데 요거를 이제 올릴 때마다 면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하지만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2단계에서 덴서티를 2단계로 해서 프리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메이크 어댑티브 스킨을 눌러줌으로써 이제 그 일반 그 메쉬 형태로, 폴리 메쉬 형태로 바꿔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G스피어를 누를 때, 스킨 G스피어를 누를 때마다 아래쪽에 명령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G스피어 내에서 A키를 누르게 되면 언제든지 G스피어가 다시 살아나고요. 스킨이라고 붙어있는 이 팔레트에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은 A키를 눌러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메쉬로 이미 컨버트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때는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스커프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블렛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브러쉬가 무브잖아요. 그래서 무브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형태를 이렇게 잡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전체적인 외형을 잡을 때는 무브 브러쉬를 활용하시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좀 더 두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울퉁불퉁한 거는 언제든지 그 Shift 키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스커프팅을 여기다가 클레이 빌드업을 사용하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무브 브러쉬도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도 뭔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스포트라이트라는 거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이미지를 이 물체에 투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충실하게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브러쉬에 가보면은 거기에 샘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스포트라이트 프로젝션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UI 세팅 설명할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거기에 나왔던 그 스포트라이트 프로젝션 요거를 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놨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꺼주고 이제 Shift 키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작동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브러쉬들을 지금 제가 이제 클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어떤 브러쉬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클레이 빌드업을 사용하든, 네, 이렇게 해서 최초에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브러쉬는 이제 인플렛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렛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또 이렇게 작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와 그 다음에 옆구리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도 좀 이렇게 튀어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이제 컨트롤 네, 죄송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자, 면을 더 추가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스커프팅을 해주면 되는데, 특별히 얘는 사실 스커프팅 할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그쵸? 그 끝에 요 부분만 좀 이렇게 납작한 느낌이 드는데, 자, 이런 거는 3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작게 만들어 주고요. 자, 다시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두툼하게 양쪽으로 좀 적용을 해 볼게요. 약간 유기체적인 캐릭터는 좀 모델링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팔다리가 분리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사실 작업하기는 되게 쉬워요. 간단하고요. 자, 조금 더 계속해서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의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면의 흐름이 이렇게 좀 사실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다이나메시나 또는 gRemeasure라는 명령어인데, 우리는 이제 요 입 안쪽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미리 형태를 작업을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오메트리에 와서 지금 델 로어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레벨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이나믹에 와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형태를 유지를 하려면 프로젝트를 체크를 해주시고 다이나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요 형태가 남아있게 되죠. 네, 그래서 리졸루션을 조금 더 한 200 정도 주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여기를 이제 부드럽게 하려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려요. 한번 제가 다이나메시보다는 그러면 gRemeasure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폴리프레임을 켜주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gRemeasure는 여기에 작업된 그 아까 그런 삼각형 형태라든지 좀 복잡한 구조의 면의 구조를 이렇게 같은 크기의 사각형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 할 때 이런 gRemeasure를 활용하면은 좀 깨끗한 면이 정리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좀 디테일하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자, 입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자, 그렇다면은 다이나메시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벨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이나메시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일단은 델 로어를 주고, 그 다음에 다이나메시가 이렇게 얘는 많이 필요치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이 안쪽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적용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폴리프레임을 켰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 정도 주고 다이나메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요. 이 안쪽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과 알트를 누르면은 반대로 이렇게 또 지워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반전을 해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안으로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쭉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거를 활용한다면, 자, 이거는 Alt 키를 눌러주고 요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드로우, 마스크 해제. 그럼 여기를 또 다시 좀 부드럽게 펴주고,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주면은 그 다이나메시가 업데이트가 돼서 면의 흐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촘촘해지게 됩니다. 그럼 다이나메시의 역할은 얘는 이제 다 끝났고요. 다시 그 다이나메시를 꺼주고 gRemeasure를 눌러줌으로써 이제 또 면이 한번 또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아까 gRemeasure 상태에서 여기 이 안쪽을 작업을 한다면 여기에 면이 좀 많이 좀 깨져 있을 거고, 면의 어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작업하기 좀 까다롭게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컨트롤 D, 디바이드라는 거를 이제 눌러서 자, 이런
면의 밀도를 이제 올려주고, 예. 그럼 여기에서 바지, 그쵸? 바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눈 만들고, 입 만들면은, 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이제, 뭘 할까요? 뭐, 특별히 할 게 없네요. 얘 같은 경우는. 뭐, 1번 브러쉬 정도만 사용하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는. 특별히. 그쵸? 자, 약간 하트 모양이 되게 뭐 이런 모양을 잡아주고 또 옆에서 봤을 때 예, 얘가 좀 앞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이 돼야 되니까 이런 거는 마스크를 언제든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칠해주고 반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브 브러쉬로 네,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겨주면 네, 이렇게 입술 모양이 되겠죠. 사진에서는 그냥 평면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3D를 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입 안쪽도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네, 이렇게 해서 마스크 영역을 지워줬고요. 자, 이거를 이제 또 반전. 자, 그 다음에 7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이걸 알트 키를 눌러주고 안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입 안쪽을 이제 깊게 네, 만들어줬고요. 네, Shift 키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여기도 울퉁불퉁한데, 네, 여기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끝에가 살짝 얘가 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뾰족하게 해주고, 네,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 네, 좀 살집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엉덩이 부분도 예, 계속해서 클레이 빌드업 네, 그거를 이용해서 자,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바지를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바지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예, 바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바지가 퀄리티가 이제 좋으려면은 면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여기를 잠시 끄고 확인해 보면 지금 37,000개 밖에 안 돼요. 상당히 면이 적은데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한번 면의 단계를
올려줬고요. 자, 이런 거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나중에 이거를 이제 텍스처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이제 델 로워를 눌러주지 마시고 이렇게 로워 단계에서 나중에 이 텍스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은 올리되 델 로워는 누르지 말아 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바지가 될 이렇게 마스크 영역을 컨트롤 키 눌러주고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배가 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오게 좀 과장되게 좀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무브 브러쉬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7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리터치를 해서, 좀 배가 나오게끔 뭐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구리 살도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옆구리 살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됐으면은, 이 만들어진 이 바지를, 좀 바지가 좀, 똑바로라 좀 재미가 없네요. 여기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여기 상태에서, 마스크 상태죠. 컨트롤 알트를 눌러서요. 여기를 좀 이렇게 약간, 둥글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배가 축 처지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기 마스크에 대한 브러쉬가 나오는데 그 마스크 라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활용하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작업하기가 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스크의 라쏘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좀 작업하기가 더 수월하죠. 그럼 옆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 거까지.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한 번에 다 됐네요. 그럼 아까와 같이 7번 인플레 브러쉬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리터치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잡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7번 브러쉬가 낫겠네요. 이렇게 조금씩. 배 나온 아저씨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좀 심하네요. 그쵸? 이건 비만인데, 좀 과장되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옆에도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전체적으로 약간 볼록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언제든지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무마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지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제 요거를 좀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서브 툴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익스트랙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바로 바지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두께는 요 티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수치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어셉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0.01 정도로 좀 얇게 처리해서 익스트랙
나는 요게 괜찮다 그러면은 자 밑에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셉을 눌러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 레이어가 별도로 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럼 요거를 가지고 또 편집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요건 마스크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해제하시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요 바지를 또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 네. 자, 그리고 여기 그 밴드 라인을 또 그려줘야 되는데, 요거는 마스크를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요 마스크에 요 라인을 따라가서,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다 칠해지는데요. 네, 생각보다 잘 안 나오네요. 네, 조금씩, 네, 조금씩. 에휴. 네, 조금씩. 네,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스커팅을 또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똑같은 크기로 이제 튀어나오려면은 직접 스커팅을 해도 되지만, 오른쪽에 디포메이션에 가보면 그 사이즈가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주고 엔터를 치면은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자, 여기도 또 이렇게 Shift 키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좀 문질러 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네, 아주 비만. 네, 난리가 났네요, 뒤에는. 해당 물체를 선택할 때는요, Alt 키를 눌러서 그 해당 물체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물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됐고요. 색상은 나중에 이제 칠해주면 되겠죠. 자, 이쪽을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은 그 9번 브러쉬가 있어요. 이렇게 핀치라고 되는데, 핀치는 요 좀 뭐라 할까요? 좀 둥글게 펴져 있는 요 부분을 좀 날렵하게 이렇게 모아 주려면은 이 핀치 브러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서리를 좀 더 뾰족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보다는 모서리가 더 확실해졌죠. 이런 식으로.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형태는 언제든지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이 남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혀는 스피어를 이용해서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스피어는 어펜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작업을 하기 전에 한번 중간에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서 Save As를 눌러주고, 네, 그 다음에 이름을 부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펜드를 눌러주고요. 자, 스피어를 불러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에서
네, 그 다음에 스케일.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넣어 주시는데, 이 물체끼리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트랜스페어런치를 켜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더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네, 뭐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나서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눈을 네,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눈을 끄실 때 Shift 키를 눌러주면은 얘만 남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하이드가 돼요. 자, 키보드 X를 눌러주는데 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로 왔죠? 자, 그러면은 무브 브러쉬를 또 이용해서 네, 또 모양, 혀의 모양이 되게 네,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마스크는 여기에서 그 아까 처음에 마스크 펜 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잡아주는데 예, 요 가운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죠. 그 폴리프레임을 켜면 삼각형이 가운데에 모이는 형태가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그 지오메트리에 돌아가서 그 지 리메셔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무브를 이용해서 여기를 좀 잡아 올려주면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Shift 키 눌러서 네, 또 처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예, 다운되게 이렇게 또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럼 다시 얘네들을 불러들여서 예, 스케일 같은 거를 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혀가 예, 만들어졌는데 좀 작은 것 같죠? 스케일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Alt를 눌러서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회전. 그리고 요거를 Alt를 요거 있잖아요. Alt를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로 갖다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세트로 가려면은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네. 네, 지금 현재 레이어가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네, 여기가 센터인데 지금 잘 안 눌러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스케일을 예,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페어런스를 켜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혀도 예,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쵸? 물론 더 손을 보면 예, 더 좋겠죠. 이런 데를.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자, 이번에는 눈을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눈이 들어가면 좀 그럴싸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어펜드를 이용해서 또 스피어를 불러주고요. 또 현재의 레이어는 네, 여기죠. 또 Alt키 눌러서 선택. 자, W키. 자, 키보드 X를 눌러서 예, 대칭이 되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그래서 이렇게 방향도 잡아주고요. 위치도 잡아주고, 또 옆에서 봤을 때 또 위치도 잡아주고. 요거는 키보드 X를 끄시면 돼요. 지금 가운데에서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키보드 X를 꺼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회전도 해주고, 네, 계속해서 요 그림을 참조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봐야 되고요. 또 옆에서도 봐야 되고, 네, 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대칭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대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mirror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mirror and weld라는 명령이 있는데, mirror and weld를 사용하시려면은 눈동자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왼쪽에 물체를 만들어 놓고, 그 지오메트리에 그 modify 그 topology에 mirror and weld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대칭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레이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때 키보드 X를 눌러주고 물체를 이동하면 붙어 있는데, 그럼 요거를 조금만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언두를 해서 네, 지금 좀 떨어뜨려 놓고 다시 한번 미러 앤 웰드를 해볼게요. 지금 붙어서 얘가 작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얘가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너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러 앤 웰드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된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대를 했을 때 그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올 때는 키보드의 F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은 네, 눈동자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썹. 자, 눈썹은 이런 거는 실린더 형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또 Q 눌러주고요. 드로우 상태에서 또 어펜드, 자, 실린더로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스피어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은 어펜드 눌러주고, 자, 여기 스피어 3D가 있네요. 자, 요걸로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현재 레이어 바꿔주고 로테이트, 그쵸?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스냅이 걸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적용. 자,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자, 계속해서 스케일. 자, 좌우로 끼워주고.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쵸? 네, 시프트 키를 눌러서요. 이렇게 몇 번 손을 대면 네,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네, 좀 두꺼운 감이 있는데, 자, 스케일.
좌우로 좀 해주고요. 이 형태의 끝에 부분이 요게 유지가 되려면은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스크. 자, 요 물체 잠깐 숨기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반전. 네,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면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요 부분만 자꾸 이렇게 당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질 이메저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 크게 면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제 잡아주고요. 회전.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둥글게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로우 상태. 그래서 1번. 그래서 가운데가 살짝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게. 이런 느낌이 들겠죠? 다시 1번. 자,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가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미러 앤 웰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바깥쪽으로 빼놨으니까 요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대칭된 상태에서 자, 키보드 X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대칭된 상태로 얘가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뒤쪽이 좀 많이 네, 협소해 보이네요. 네, 조금 더 좀 살집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결과물은 요 퍼스펙티브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네, 뭐 잘 나온 것 같죠? 네, 또 한번 세이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색상만 이제 칠해주면 되고, 자, 요게 이제 가운데에 뭐 이런 이제 점들이 있네요. 자, Z키 눌러서 다시 한번 오퍼시티를 좀 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모양을 좀 다듬어 주고요. 네, 그럼 이제 채색을 해볼게요. 자, 채색은 그 브러쉬에 보면은 페인트 브러쉬 있어요. 페인트는 키보드에 P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페인트가 있거든요. 네, 요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색을 칠해 주시는데 색은 스킨 쉐이드 재질로 바꿔줘야지 색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레이어는 자, 네, 요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컬러에 필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색이 입혀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색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색을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필 오브젝트. 저는 지금 마찬가지로 요 필 오브젝트의 그 버튼을 메뉴를 바깥쪽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바로 누를 수 있게끔
예,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색을 또 맞춰주고, 이런 거는 요 색을 찾으시려면은 포토샵에 가서 요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이 컬러의 정보를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토샵에서 지금 이제 사진을 불러온 상태인데, 그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요 색상의 정보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RGB가 255, 136, 130, 그쵸? 네,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색상을 칠하는 부분은요, 그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예, 다음 영상에서 잘라서 또 컬러 칠하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